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흑석 11구역 임시총회 책자를 보고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20일 날 개최됐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달라진 거는 건물 배치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건물이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얘기 때 한가람 교회가 있었는데 한가람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맞게끔 아파트 구조가 더 쾌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 11구역이 좀 도로도 너무 좁고 동가 너무 밀집해서 굉장히 벌집형처럼 답답하다고 했었는데 좀 건물 간격도 좀 떨어지고 현재로는 옛날보다 더 개선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추진 경과본은 간단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건이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안건이 한가람교회 이전 합의서 추인의 건이 있고요. 두 번째 촉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있고 세 번째 2019년 사업 예산 변경의 건인데 이거는 3호 안건은 그다지 저희들 일반 투자자나 이런 분에게는 크게 관심은 없고 1호, 2호 안건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가람교회는 이제 그 전에 한가람교회는 그대로 존치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좀 답답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가람교회하고 조합하고 합의를 해서 내용을 합의를 해서 이번에 총회에서 추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경과는 여기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전 위치는 조선일보사 쪽 교회는 조선일보사를 원했고 조선일보사 쪽 아마 미스터 피자인가요? 거기 피자점이 있죠. 그쪽을 원했고 조합은 이화빌라면 저기 현충원 그 관사 있죠. 그 관사 그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얘는 한가람교회가 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가람교회가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쪽에 가장 이 코너에 위치가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교회는 원했고 이게 이제 이화빌라 자리거든요. 이화빌라 쪽으로는 이쪽으로 교회를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조합에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한가람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도 교회에는 100억을 요구했고 조합에서는 60억을 제시했는데 90억 2천으로 교회 요구안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에서는 아무래도 한가람 교회의 그 위치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어찌됐든 이 교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재개발 지역에서 항상 제일 늦게까지 조합을 가장 괴롭힌 거는 대부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많은 재개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가 상승인데 여기는 보증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8월부터 교회 신축 공사일까지 물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 예배 채워서 약 300평 규모로 이거를 조합이 다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 비용도 이제 견적시 제출시 지급하도록 되는데 실제 실비 정산하는 걸로 그래서 조합이 직접 이사업체 지급하도록 해서 이거는 이제 큰 비용은 아니고 실제 비용이니까 뭐 이거는 조합이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게 큰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터파기는 교회 신축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공사 시 동시 진행하는 거를 교회에서 요구했고 조합은 이제 뭐 교회 신축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공사 시 동시 진행하기로 됐는데 여기는 이제 그 교회 신축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공사 시 동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별 큰 차이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사 측의 옹벽 공사를 조합이 시행해 주도록 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입공사비는 이제 안 해주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조합 총회 및 교회 공동의회 추인 시 효력을 발생하고 합의 시 이행 시에만 철거 가능하고 교회 이주 지연 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람 교회 이전 합의서는 내용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보시고요. 아까 중요한 거는 앞에서 표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교회가 이 자리에 들어서는 거죠. 얘가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얘가 이제 조선일보 그 집터가 있는 거고, 요 밑으로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2호안건 촉진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요거는 2018년 8월에 재정비위원회 심의여서 이제 정교시설 이전 합의라든가 기타 사유로 이런 거를 부결을 시켰는데, 이번에 그래서 한가림교회와 이전 협의를 해서 이제 최종 합의서를 올해 3월에 체결했고, 그거를 이제 추인받는 자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이제 신문에 블로그에도 알려드렸지만 2019년 5월 30일 때 5월 달에 도시 건축 혁신 방안 시범지구로 11구역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제 계속 그간에 회의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혁신 방안 시범지구가 되면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사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건축 속도가 좀 빠를 거다. 그래서 그런 걸로 장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 있었는데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석 11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대상지는 여기죠. 여기 흑석 11구역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은 695명이 되겠습니다. 695명. 자, 구역 변경인데 구역이 편입된 면적이 약 대충 3,000회배 정도, 그리고 구역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대충 한 272 정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구역 편입이 좀 더 많이 해서 2,838회배 정도, 이 부분만큼 더 면적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이제 변경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희들이 관심 갖는 건 이 택지죠. 택지가 54,530에서 증가가 15,707로 증가해서 7만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에서는 순 부담이 이제 좀 늘어났겠죠. 기반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랬는가요? 좀 면적이 좀 늘어났네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저희들은 이제 실제로 건축을 얼마나 할 건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몇 개고 일반 분양이 몇 개고 이런 정도. 그래서 일반 분양이 몇 개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제 기존에 오래전부터 이게 쭉 이야기가 계속 논의되다가 80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논의되다가 이번에 논의된 게 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이게 최종됐는데 한번 다음 제가 정리한 걸 보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조합원이 695명입니다. 695명인데 과거는 다 이제 묻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번에 금액 이사에 상장하는 보면은, 자, 분양이 1254개예요. 1254개. 그리고 일반 분양이 559개. 자, 총 1512세대 중에서 임대 258 빼버리면 1254개가 되고, 그 중에서 695명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1254에서 695를 빼버리면 559가 돼요. 물론 앞으로 향후에 조합원에 따라서는 2개씩 받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대충 한 159개 정도 봐버리면 한 400개 정도가 일반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 표를 따로 그림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개수만 한번 확인할게요. 자, 59평 아니 59회배니까 25평형이죠. 이게 25평형이 656개, 그리고 34평형이 622개, 그 다음에 40평형, 46평형 이 정도가 76세대가 됩니다. 자, 악그로 같은 경우는 40평대가 105동에 20개, 그 다음에 뒤쪽에 119동, 120동 쪽에서 16개, 53평형이 8개 다 해서 34개 정도 됩니다. 16, 20개, 16, 36, 8개, 44개 정도 되네. 44개. 그 다음에 구구역이 69개 정도 되고요. 부부임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구역은 41평형이에요. 46평형이 아니고. 그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다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4평형이 556개, 556개인가요?
제가 방금 한 30분에 걸쳐서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556인가요? 아, 556인가 봐요. 개수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개수가 556 플러스 622 플러스 76. 네, 556이 맞네요. 그래서 25평형이 556개, 34평형이 622개, 그 다음에 40한 5, 6평형이 76개 정도 되고요. 총 1457개에서 임대 248개 빼고 1209개가 되고요. 여기서 조합원 690을 빼버리면 일반 분양이 514개 정도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씩 받는 거 빼버리면 대충 한 400개 아니면 300개 대 후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좀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자 40평형대가 46평형대가 76개인데 어디에 배치될까? 저는 이쪽에 이화빌라 자리에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가 40평대가 있습니다. 요거 개수 계산해 보시면 7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40평대가 이쪽에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조선일보 저기 사장집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높이가 한 10층 높이 되지 않을까요? 10층까지는 안 될까요? 7, 8층은 되지 않을까? 높이가 여기 옹벽이 쌓일 거야. 아까 교회에서 옹벽 공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40평대 대형 평형대가 뒤에가 옹벽이 있고 앞에 건물들 막혀 있고, 이 40평대가 좋은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큰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산을 보니까 뭐 나무를 보니까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40평대가 저는 좀 고급스럽게 이쪽에 있거나 이렇게 배치돼 줬더니 좀 기대에 맞지 않게 있고요. 또 하나 의문시 되는 게,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거실이고 안방, 거실 안방 이렇게 되면 이 방향이 전부 동향이에요. 동향. 자, 이게 앞에가 한강 현대가 15층인데 여기 층수 보면 14층, 대부분 13, 14, 11, 11 이래요. 여기는 6층 높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강 조망은 포기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강 조망이 되려면 이쪽을 봐야 되는데 북향이라서 다 막혀 있고요. 그럼 도로 쪽을 보니까 시끄러울 수 있죠. 차라리 그래서 이쪽에 단지 내 동쪽을 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자, 아파트가 여거 있으면, 자 엘리베이터가 얘가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앞이 거실하고 안방이 남향으로 빛이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거실이 어디가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가 있나요? 안방이 어디가 있죠? 만약에 이쪽이면 북쪽이에요. 뭐 북형도 뭐 가능하다고 하면 상관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어떤 집이냐면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 자, 이런 집에 엘리베이터가 동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서 만약에 거실 안방이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서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배치상 풍수상 이게 동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양 배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남향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쪽을 하게 되면 햇볕은 거의 안 받고 오후에 뜨거운 햇빛만 받게 되는 거거든요. 햇빛이 질 무렵에 그 햇빛만 받는 게, 석양의 햇빛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건데, 만약에 조합원님들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요게 거실하고 안방이 서양으로 배치됐다, 이거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서 동양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조합에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 조합원님들이 알아서 관심을 갖고 하시고요. 일단 이 향 배치를 먼저 신경을 쓰십시오. 현재는 이게 지금 관리처분 전에 뭐 건물 배치도가 나온 게 아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구구역도 아마 이야기를 드렸어요. 구구역도 이 통경측 부분에 대한 문제는 풍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은 했어요. 가볍게. 깊게 이야기하면 또 나중에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런데 요 11구역도 될 수 있으면 남쪽, 이런 건 남쪽으로 배치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배치된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주로 남향으로 많이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도 이제 산이기 때문에 요 밑에 저층은 다 막힐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동쪽으로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현재에서는 최선의 이제 방향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라인은 서쪽으로 배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서쪽으로 배치됐다고 하면 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조합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평대고, 자 25평, 34평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공공시설. 공공시설인데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뭐 노인복지관, 뭐 데이케어 센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919년도 이제 그 사업 예산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이제 금액이 증가됐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조사 측량비, 설계비 이런 것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관심 있다면 이 표를 가지고 계산 금액이 어떻게 달랐는지 매번 체크하실 필요는 있어요. 특히 뭐 성면조사라든가 뭐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것들, 특히 성면조사 용역비 이런 거는 뭐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 항목별로 전부 매번 엑셀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정리한다면 이게 나중에 추가될 때는 언제 추가되고 그 다음에 금액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뭔가, 이것을 다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예비비를 2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에 특별 건축비로 5억 5천이죠. 5억 5천을 잡아놨고, 이게 이제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5천 정도. 요거는 2019년도에 한 해 일 예비비 같아요. 보통 다른 구역 같으면 예비비로 50억 잡아놓고 그냥 쭉 그거를 특별한 경우에 계속 쓰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각 예산의 회계 정도는 뭐 크게 관심 가져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단지도라든가 거기에서 뭐 일반 분양 개수가 몇 개 나와서 사업성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걸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비 예상 변경은 뭐냐? 앞에 거네. 그러니까 넘어가면 되고, 조합원 권리변동시 유의사항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부동산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조합에 전화하십시오. 조합에 전화하셔서 궁금한 걸 직접 물어보시고, 이제 저희들이 조합원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 뭐 물어봐서 드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가장 그 깊은 그 속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합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 전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라든가 이 조합원 입장에서 이걸 내가 물건을 적정하게 팔 수 있는지,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격의 판단, 지금 11구역은 감정평가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투자 가치가 적정한지, 내가 프리미엄을, 예상 프리미엄이죠, 예상 프리미엄을 적당하게 주고 산 건지 아닌지, 이거는 저희들이 대충 판단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희 부동산에서, 특히 저희 한강리치는 재개발 전문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노하우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 부동산에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거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한 거 갖고 오셔가지고 물어보면 제일 곤란합니다.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마시고, 처음에 투자하실 분들은 오셔서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시고, 그 사업 내용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조합하고 꼭 사전에 확인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구역 이번 2019년 그 임시총회 8월달 임시총회 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블로그가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좋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 역시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각종 데이터라든가 흑석 또는 부동산 전반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튜브를 찍으면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소식지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도 눌러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